귀신 얘기 좋아해요? 오늘은 귀신이 지었다고 하는 시조를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 가곡 노래 중에 가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인데 이 곡은 태평가라고 하는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성수침이라는 조선시대 학자였어요. 1400년대 중종 때 인물이었는데 이 얘기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 어우야담이라고 광해군 시절에 류몽인이라고 하는 문인이 쓴 야담집이 있어요. 이 야담집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중종 시절에 기묘사화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묘사화 사건에 그 성수침의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연루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은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성수침의 호가 뭐였냐면 청송이었는데 은거하던 곳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은 청송당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쨌든 그 청송당에서 이제 혼자 책 쓰면서 글 쓰면서 은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디서 정말 처음 본 괴 형체가 눈앞에 나타난 거야. 딱 덜렁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생김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 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이 땅끝까지 닿고 그리고 옷을 약간 그 실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색이라고 써 있어요. 감색이라고 써 있는데 감색이 그 약간 남색빛, 요즘 말하는 남색빛,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 옷인 거야. 그러니까 발끝까지 오는 검은색 이 감색깔 옷자락을 입고 머리가 엄청 헝클어져 있는데 그 머리가 헝클어진 사이로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런 너무 무서운 그런 형체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성수침이 선비는 귀신이 나타나도 안 무서운 척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놀라긴 했으나 그런데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더래. 그래서 "가까이 와라!" 했대. 그랬더니 진짜 얘가 쑥 가까이 오더래. 이 생김새를 어우야담에 뭐라고 이제 적어 놨냐면 산발지지라고 적어 놨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발했다의 그 산발이고 지지가 또 이렇게 땅에 닿는 옷을 입고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약간 얘가 지지했나 봐. 왜냐하면 가까이 왔을 때 누린내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 하니까 진짜 쑥 가까이 왔는데 약간 누린내가 나고 이랬대.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사람이고 도적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칩거하는 중이라서 네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네가 귀신이라면 인간과 귀신은 가는 길이 다르니까 너 빨리 네 세계로 돌아가.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사라져!" 하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진짜 갑자기 팡 하고 바람이 불더니 순식간에 눈앞에서 팍 하고 사라져 버렸대. 내가 이런 비슷한 귀신을 본 적이 있어. 내가 그 공연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난 운전 중이었는데 비가 왔어.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예민한 상태로 이제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와. 이래서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집을 가려면 터널 한두 개를 지나가야 돼요. 터널 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터널에 뭔가 이렇게 무슨 그 박스 상자 같은 무대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로에 왜 저런 박스 상자를 세워 놨나.' 하고 난 솔직히 좀 짜증 났어. 그래서 '저기다가 누가 저 박스 상자를 놔뒀나.'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호 떨어졌으니까 딱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주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 같아. 사람 같은데 나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길거리에서 지내시는 분 있잖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이 비가 오니까 박스를 이렇게 뒤집어 썼구나. 근데 그 박스를 뒤집어 쓴 그 박스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 도로까지 침범할 정도로 왜 터널에도 옆에 갓길이 있잖아. 사람 다니는 길이 있잖아.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차도까지 침범할 정도로 이 되게 큰 박스를 이렇게 쓰고 가는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그게 박스만 이렇게 위에 우산처럼 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무슨 막 이런 정말 쓰레기 더미들을 막 온갖 몸에다 붙여 놓은 것 같이 덩치가 큰 사람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 큰 덩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젖은 박스를 온몸에 막 치덕치덕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되게 순식간이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좀 그때 약간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지나갔어. 근데 째려보는 순간 봤는데 머리가 엄청 더벅머리였고 그러니까 지저분해 보였어요. 진짜 아까 그 성수침이 봤다고 하는 그 귀신처럼 누린내가 날 것 같이 그렇게
생긴 형체였어. 근데 정말 걸음걸이가 진짜 세상에 온갖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지고 걷는 사람처럼 저벅, 저벅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씨 왜 이렇게 하필이면 왜 저기서 저렇게 운전에 방해되게 저렇게 걷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째려본 거지. 째려봤다가 흠칫 놀랐어요 저도. 놀라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운전하면서 가니까 그게 뭐 몇 초 되겠어요. 뭐 한 3-4초 되겠지.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고 그 백미러로도 안 보이길래 '뭐야, 뭐야.' 하면서 근데 운전 중이니까 뒤돌아볼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일단 집에 갔어.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뭐였냐면 '집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다음에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위험하게 여기서 비 오는 내리고 다니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신고해야겠다.' 하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블랙박스를 실행을 했지. 이제 재생을 눌렀어. 그래서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서 보는데 그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갖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 혼자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아 그럼 내가 아까 본 게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성수침이 저하고 비슷한 그 괴 형체를 봤다길래 제가 또 그 괴 형체가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저도 성수침이 봤다는 이런 괴형체를 본 얘기까지 한번 생각나서 해 드렸는데 사실 본론은 이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었다고 하는 시조 이야기를 오늘 좀 해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 이 얘기는 통일신라 시대를 살았던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치원이 실제로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적혔다고 알려진 수의전이라고 하는 삼국시대 야담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우야담은 조선시대 야담집이었다면 이건 신라시대의 야담집이었던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시절에 고려 이전에 좀 더 사람들이 이런 괴 형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받아들이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최치원이 남겨 놓은 설화 속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야.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분이 이렇게 두 개 쌍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묘가. 쌍묘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여인의 묘야. 그래서 쌍여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쌍여분을 보고서 '아 여기는 또 어떤 애처로운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쌍여분이 나란히 이렇게 있나.'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좀 위로하는 마음에 '내가 뭔가 혼령들을 위한 그런 시를 하나 남겨 줘야겠다.' 하고 해서 위로의 시를 직접 적어서 이걸 성문시라고 해요. 돌에다가 직접 적은 시인인데 돌에 이렇게 예쁘게 시를 적어서 성문시를 이렇게 쫙 멋있게 남겨 놔. 그래서 그 혼령들을 위로하는 성문시를 바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약간 설레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아 좀 술이나 한 잔 하고 싶은데 같이 즐길 사람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내 방을 싹 찾아오는 거야. 근데 무서워하기도 전에 너무 예뻤어. 그래서 근데 예쁜 거에 그치지 않고 여기 기록에 뭐라고 남겨져 있냐면 난초향을 풍기면서 등장했다고 나와요. 난초향을 싹 풍기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는 아까 당시 그대가 시를 남겨 놨던 그 쌍여분을 모시는 그 사람인데 "저희 주인님이 이거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은 취금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취금이라 하온데 주인님들의 명을 받고 이렇게 왔사옵니다." 하면서 붉은 색깔 주머니를 이렇게 건네. 편지를 읽어 보지. 근데 편지의 내용을 봤더니 자기들이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팔랑자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같이 묻혀 있는 사람은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인데 얘를 이제 군왕자라고 하겠다. 나 팔랑자와 군왕자가 여기에 묻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팔랑자, 군왕자 각각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화답시를 쓴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한 건 뭐였냐면 "이 외로운 무덤에 와서 이렇게 아는 척 해 주고 위로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내가 "놀러 가면 안 돼?"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너네 집으로? "너한테 놀러 가면 안 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약간 좀 무서울 수 있잖아, 귀신인데. 근데 최치원은 너무 환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답시를 보내서 놀러 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치원이 그 귀신들의 시에 반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 내용을 내가 이제 짧게 소개를 해 주자면
팔랑자의 시, 군왕자의 시가 따로따로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뒷면에 추신, PS 하는 것처럼 짧게 이제 그 "나 놀러 가도 돼?"라고 하는 내용의 요 짧은 시가 있었는데 요 시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막괴장성명 이거는 이름 숨기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다음에 고혼외속인 외로운 영혼이 속세의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욕장심사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연을 모두 다 말씀드리고자 하니 능허잠상친 잠시 우리가 서로 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다짜고짜 "너한테 놀러 갈래." 이런 느낌이 아닌 이런 시를 이제 보낸 거니까 사실 채치원 입장에서도 너무 예의 바르고 그 문장력이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 이런 사람들이랑은 말이 통하겠구나. 밤새 우리가 시를 지으면서 놀아도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놀겠구나. 나 마침 잠도 안 왔는데 잘 됐다.' 해 가지고 바로 이제 초대하는 글귀를 적어서 다시 그 붉은 주머니에 넣어서 치금이한테 전해 줘. 그래서 치금이가 이제 그걸 받아들고 가서 두 팔랑자 군왕자를 모셔왔지. 근데 거기서도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이 팔랑자, 군왕자 그리고 치금이까지. 근데 거기 밤새도록 그래서 이 세 여인과 최치원이 밤새 이제 시를 짓고 놀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듣고 보니까 팔랑자, 군왕자 둘 다 원치 않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자결을 한 거야, 자매 둘이서. 나이를 들어보니까 둘 다 18살, 16살이래.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들이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최치원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오늘 좀 밤새 혼령을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얘네가 원하는 거는 시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를 막 주고받아. 달빛을 주제로 시를 나눠 봅시다. 이 새벽을 주제로 시를 나눠 봅시다. 지금 이 순간을 주제로 나눠 봅시다. 그래서 막 시를 막 쓰고 놀았던 거야. 근데 또 마침 같이 모시고 왔던 그 취금이라는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해요.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풍류를 이들이 즐긴 거지.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풍류를 선비들은 열심히 이렇게 귀신하고도 즐겼다는 거야. 막괴 장성명 고혼매속인 이니 육장 심사설 능허 참 상친이라. 그래서 밤새 풍류를 즐겼는데 밤이 좀 오고 나니까 좀 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약간 졸려하는 표정을 받는지 팔랑자 군왕자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 여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비부라고 여기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요. "비부들만 우리를 앞을 지나다녔는데."라고 하는데 비부 초성이 똑같은 약간 바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들의 표현으로는 그런 거지. 그래서 비부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들 성에 차지 않았던 거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놈들만 이렇게 알짱알짱 거렸는데 드디어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런데 "우리 오늘 너가 잠들 동안 너 옆에 잠시 같이 누웠다 가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치원은 너무 땡큐지. 그래서 "한 침대에 발이 이렇게 세 개의 발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침구에 이렇게 잠을 자고 새벽에 이제 아침이 왔다고 알리는 닭이 우는 소리, 꼬끼요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섭섭해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나으리 이제 저희가 갈 시간이 옵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내일 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불을 한 거야 이제.
한을 푼 거지. 이 최치원을 통해서 한을 다 풀어서 이제 정말 이제 저승으로 갈 시간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 입장에선 "천년의 한을 다 풀었으니 이제 갈 시간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에 이제 마지막 서로 그 씨를 나누고 이제 이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별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팔랑자 군랑자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고 나면 우리 무덤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떠나요. 그 꿈 같은 하루를 보냈잖아. 그러고 나니까 최치원도 되게 뭔가 마음이 헛헛한 거야. 헛헛한 마음을 안고 그 쌍려분을 다음 날 이제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더 뭔가 애틋하고 이제 애처로워. 그래서 거기를 정말 깨끗하게 다 잔디 다 싹 다 새로 다 이렇게 해 주고 술도 한 잔 올리고 하면서 그 앞에서 또 이제 시를 한 편 딱 지어요. 그 시도 소개해 주자면 부세 영화 몽중몽 그 뜬 세상 영화란 꿈속의 꿈이요. 백운심처 호안신 흰 구름 깊은 곳에 안신함이 좋겠도다. 이런 내용인데 인간 세상 내가 다 성공하고 이렇게 해봤자 꿈속의 꿈일 뿐이니 나는 흰 구름 속에 있는 깊은 산 속으로나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시를 남기고 실제로 최치원이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어, 유유자적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치금이도 사실은 귀신이지. 치금이 존재 자체도 귀신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모시면서 같이 모시고 하늘나라 갔겠죠. 약간 이런 거야. 생김새가 괴상하고 뭔가 약간 더럽고 냄새 날 것 같으면 "저리 가!" 이렇게 하고 곱고 아름답고 예쁘면 오늘 같이 하루 놀아 주고 한도 풀어 주고. 근데 진짜 실제로 이 한을 풀어 줬다는 기록들이 많기는 해요. 기록 안에 귀신과 관련된 야담집에 나오는 선비들에 관련된 얘기를 보면 대부분 다 뭐 원한을 풀어 줬다든가 뭔가 억울한 일을 좀 이렇게 해결해 줬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서운 분위기 좀 내보고 싶었는데 별로 안 무서웠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무서운 느낌으로 화장도 좀 하고 스타일링도 좀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오늘 한 번만 하기 좀 아쉬워서 다음 주에도 한번 좀 이런 무서운 분위기를 좀 한번 연결해 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공포 특집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